어디서도 듣지 못한 설화의 세상? 이야기 뚝딱. 아주 먼 옛날, 조선의 어느 권세 가문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야말로 으리으리한 저택에서 벌어진 이야기이거늘, 이런 곳에서 일어난 일이 후일의 세상을 더 놀라게 할 줄은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것이었지요. 한없이 늠름한 기와집과 높디 높은 담장 아래, 모든 욕망이 숨죽은 듯 고요하고 엄격하기만 한 이 저택에 춘매라는 이름의 한 여종이 살았더랬습니다. 그녀는 이 집의 본부인 곧 노씨 부인한테 아주 그림자처럼 헌신하며 사는 아이였지요. 밤낮으로 지극정성 봉사하는 것도 모자라 노씨 부인은 춘매의 손길 없이는 하루도 편안히 지내지 못할 정도인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춘매를 아껴 쓸 수밖에요. 노씨 부인이 몸살 기운만 드셔도 밤새 발을 주무르고 더운 물을 길어다 드리는 등 그 정성이 그야말로 지극했던 것이었습니다. 노씨 부인 역시 춘매를 여느 종들과는 다르게 아주 누구보다도 아끼는 것이었지요. 헌데 말입니다. 이런 춘매의 가슴 속에는 아무도 모르는 뜨거운 불꽃 하나가 숨겨져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이 집주인 박대감이 첩과 낳은 아들 도원도령을 향한 금지된 사랑인 것이었지요. 도원도령은 비록 첩의 몸에서 났으나 총명하고 고든 성품으로 집안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었지요. 학문을 잘 닦아 반듯한 사내로 자라난 그는 춘매에겐 늘 다정하고 아주 따뜻하게만 대해주었으니 춘매의 마음이 기울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었답니다. 어린 시절 춘매가 마당에서 넘어져 무릎을 다쳤을 때에도 도원도령은 약초를 가져와 직접 발라주며 많이 아프냐? 하고 물을 때부터 이미 춘매의 마음은 도령께 향해 있었지 뭡니까? 다른 집 아기씨들을 대할 때와는 사뭇 다른 아주 알 수 없는 설렘이 춘매의 가슴을 늘 간지리는 것이었지요. 도원도령 역시 춘매의 조용하고 헌신적인 모습에 아주 가슴 벅찬 위안을 얻고 있었으니 이들의 마음은 이미 오래전부터 서로를 향해 불타오르고만 있던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사랑은 신분이 존재하는 한 세상의 이치가 허락치 않는 금기였기에 이들은 오직 밤이 깊어 모두가 잠든 후에야 몰래 만날 수 있는 것이었지요. 이들의 육체적 교감은 단순한 정분을 넘어 서로의 영혼을 확인하는 의식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달빛 아래 이들의 속삭임과 눈빛은 그 어떤 시구보다도 애틋하고 간절한 것이었지요. 그러다 어느 둥근 달이 뜬 밤이었습니다. 모두가 잠든 그 고요한 시각, 두 사람은 저택 뒤편의 빈 다락방에서 몰래 만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감춰왔던 애끓는 마음을 더는 숨길 수 없었던 것이었지요. 조심스레 서로의 손을 잡고는 떨리는 눈빛을 주고받으며 그만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말았습니다. 춘매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을 이었어요. 도련님, 소녀의 이 마음을 어찌할 바를 몰라. 이런 저 때문에 도련님의 명예에 먹칠이라도 할지 모르겠습니다요. 그저 집안 사람들을 배울 때면 죄스럽기만 해서. 이에 도원도령은 춘매의 손을 붙잡더니만 더욱 부드럽게 감싸 안으며 답했지요. 아니다 춘매야. 죄는 내가 짓는 것이니라. 나는 너에게서만 진정한 나의 모습을 찾을 수 있으니 어째 이런 너와 함께하는 이 순간만큼 행복한 것이 어디 또 있겠느냐. 이것이 가장 진실된 나의 마음이니라. 그들은 세상이 허락지 않는 사랑에 몸과 마음을 내맡겼습니다. 헌데 이때였지요. 마침 그 방 문틈으로 바람이 새어들어가 삐걱거리는 소리에 춘매는 화들짝 놀라 주위를 살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질 않았지요. 헌데 이 순간 바로 그 본부인인 노씨 부인은 그 문틈을 통해 몰래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한밤중 문득 물을 잡수고 싶어 다락방 근처를 지나던 길이었지요. 헌데 그저 놀라실 줄만 알았는데 이런 노씨 부인은 아무런 소리도 내지 않은 채
그저 그 자리에 서서 묵묵히 그 광경을 바라보기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엔 놀라움과 분노가 서려 있는 듯했지만 알 수 없는 깊은 슬픔과 연민으로 가득 차 있었지요. 춘매는 꿈에도 모른 채로 그저 바람 소리라고만 여기며 안심하고 있었습니다. 헌데 피할 수 없는 운명이란 것이 있었던가 봅니다. 도원 도령이 급한 볼일로 이웃 고을에 다녀와야 한다며 아쉽게도 이틀 밤을 비워야 했더랬지요. 춘매야, 내 이틀 밤이라도 너를 보지 못하니 벌써부터 가슴이 답답하구나. 도령은 춘매의 손을 꼭 잡고 말했더랬습니다. 도령님, 부디 몸 조심하며 다녀오시옵소서. 소녀, 도령님께서 무사히 돌아오실 때까지 매일 밤 기도할 것이옵니다. 그들은 헤어지는 것이 못내 아쉬워 서로를 부둥켜 안았지 뭡니까. 춘매의 가슴은 불길한 예감에 쿵쿵 뛰었지만 애써 웃으며 도원 도령을 배웅했습니다. 도원 도령이 탄 말의 발굽소리가 저택의 담장 밖으로 사라지고 난 후에도 춘매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서 허공만 바라보았답니다. 헌데 도원 도령이 떠난 그날 밤부터 노씨 부인께서 갑작스레 지독한 감기에 걸리셨지 뭡니까. 밤새 열이 펄펄 끓어 의식을 잃을 지경에 이르렀으니 온 집안이 발칵 뒤집혔더랬습니다. 춘매는 도원 도령이 없는 빈자리의 허전함도 잊은 채 노씨 부인의 병고안에 매달렸지요. 얼음물 수건을 갈아들이고 약초물을 다리고 밤새 잠 못 이루고 노씨 부인 곁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노씨 부인의 열은 쉬이 가라앉지 않았고 가끔씩 헛소리를 하시거나 신음만 내실 뿐 거의 의식이 없으셨어요. 이에 춘매는 제 가슴이 찢어질 듯 마치 노씨 부인께 죄를 지은 것 같은 마냥 눈물만 쏟아내는 것이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병마와 싸우고 계신 노씨 부인을 두고 자신은 몰래 금기시된 사랑 타령만 하고 있는 것이었으니 그저 하염없이 눈물만 흐르는 것이었지요. 이에 춘매는 밤늦도록 노씨 부인의 병고안을 하던 때에 더 이상 그 죄책감을 견딜 수가 없어 노씨 부인께 고백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마님, 소녀, 마님께 큰 죄를 지었사옵니다. 이 못난 것 때문에 마님께서 이리 편찮으신 건 아닌가 싶어 용서해 주십시오. 춘매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자신의 죄를 낱낱이 고백하던 그때였어요. 노씨 부인의 위독한 소식을 듣고 박대감의 첩이 위선적인 얼굴로 병문안을 왔지 뭡니까. 첩은 노씨 부인의 방으로 다가가다가 춘매가 노씨 부인 옆에 앉은 채로 뭔가 중얼거리는 것을 엿들은 것이었습니다. 이에 첩은 그 소리를 자세히 듣자마자 자신의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지요. 곧 그 첩의 눈은 번뜩였고 분노에 휩싸인 채 방문을 열어젖히는 것이었습니다. 어디 이 천한 것이 뭐라고? 감히 내 아들에게 그 더러운 몸을 들이댔단 말이더냐. 당장 이리 나오지 못할까? 첩은 이성을 잃고 흥분한 채로 춘매의 머리채를 잡는가 하면 그녀를 걷어차고 때리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춘매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한 채 그저 눈물만 흘릴 뿐이었지요. 이때 첩의 머슴들이 달려와 춘매를 질질 끌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아직도 첩은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대고 있었지요. 여봐라! 이 천한 것을 당장 멍석에 말거라. 온 마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저것의 더러운 것을 혼쭐을 내야 저 천한 것이 제 분수를 앓터! 그 소리에 온 집안의 하인들과 다른 종들이 마당으로 뛰쳐나온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첩의 노기를 보고는 감히 말리지 못한 채 그저 무심한 눈으로 춘매를 바라볼 뿐이었지요. 춘매는 마당 한가운데에 던져졌고 그 힘없는 몸은 멍석 위에 얹혀졌습니다. 멍석이 춘매의 몸을 감쌌고 끈으로 꽁꽁 묶이지 않았겠습니까? 이에 첩은 매질을 가하기 시작한 하인들에게 소리쳤습니다. 더 세게 쳐라! 더 세게!
이 천한 것을 죽여도 시원치 않을 것을! 하인들은 첩의 명령에 따라 춘매가 든 멍석을 쳐대기 시작했습니다. 춘매는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뱉으며 몸을 이리저리 비틀었건만 아무도 그녀를 도와주지 않았지요. 마님! 제발 살려주시옵소서. 춘매는 힘겹게 애원했건만 첩의 귀에는 들리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춘매의 신음소리는 점점 잦아들었고 그녀의 몸은 곧 축 늘어지고 말았지요. 다른 여종들은 이에 눈물을 흘렸건만 감히 나설 도리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아이고, 춘매야. 어떤 늙은 하녀가 울부짖었건만 첩은 눈 하나 꿈쩍하지 않는 것이었지요. 아니, 이것이 벌써 골로 간 것이냐? 아직 안 된다! 더 쳐라! 첩은 하인들에게 미친 듯이 소리쳤습니다. 춘매의 몸은 만신창이가 되어 숨쉬는 것조차 힘들어 보였건만 핏빛 어린 다른 마당을 붉게 물들였고 춘매의 피는 멍석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녀의 의식은 더 희미해져만 갔고 도원 도령의 얼굴이 스쳐 지나간 것이었지요. 도련님, 부디. 이때였습니다. 저택의 대문이 쾅 하고 열리더니 늦은 밤길을 재촉해 돌아온 도원 도령이 말을 탄 채로 들어온 것이었어요. 순간 도원 도령은 말을 멈춘 채 그 마당의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는 그 자리에 그대로 얼어붙어 버린 것이었지요. 핏빛 어린 달 아래 금멍석에 말려 만신창이가 된 춘매와 그 위를 내려치고 있는 하인들 그리고 광기 어린 표정으로 그들을 지켜보는 자신의 어머니. 도원 도령은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미친 듯이 말에서 내려 달려가는 것이었지요. 어머니! 이것이 대체 무슨 일입니까? 도원 도령의 절규에 그의 어머니 첩은 그제야 좀 정신을 차리는 듯 한 것이었어요. 하지만 이미 때는 늦은 터. 도원 도령은 멍석에 말린 춘매를 꺼내려 멍석을 걷어내고 있었습니다. 이에 머슴들은 뒤로 물러선 채로 고개조차 들지 못하고 있는 것이었지요. 피투성이가 된 춘매의 몸을 보자 도원 도령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은 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춘매야, 내가 잘못했다. 아이고 춘매야. 내 탓이다. 모두 내 탓이니 제발 이러만 나다오. 춘매야. 도원 도령은 춘매의 싸늘한 몸을 부둥켜 안은 채 울며 불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헌데 이때였어요. 춘매가 힘겹게 눈을 뜨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도원 도령은 한없이 흐르던 눈물을 더 참을 수가 없는 것이었지요. 춘매야. 이에 춘매는 희미한 미소를 지어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입가에서 피가 흘러나왔고 도원 도령은 그런 춘매를 보며 또다시 절규했습니다. 춘매를 향한 그의 애절한 외침은 곧 저택의 고요를 깨뜨린 채 밤하늘로 퍼져나갔지요. 헌데 이런 소란에도 불구하고 노시 부인은 병석에서 미동도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의식은 여전히 희미했고 춘매의 고통을 미처 알아차리지 못한 것이었지요. 춘매는 결국 도원 도령의 품에서 또다시 눈을 감았고 도원 도령의 심장은 춘매의 차가운 몸에 더더욱 터질 것만 같은 것이었습니다. 헌데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던 그 순간 잠시 외출 낭났던 박대감이 대문을 열고 들어와 있는 것이었지요. 그리고는 자신의 첩에게 소리치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이 여편네가 어찌하여 감히 이런 잔혹한 짓을 벌인 거요. 하인의 전보를 듣고 진작 상황을 알고 있던 박대감이었기에 그는 첩의 무자비함에 화가 잔뜩 나 있는 상태였지요. 허나 그 바쁜 걸음으로 걸어왔어도 이미 때는 늦은 상황이었습니다. 춘매는 초죽음이 되어 있었고 도원 도령은 절망에 빠진 채 녹초가 되어 있었으니까 말이지요. 헌데 이때였습니다. 도원아, 춘매는 듣거라.
힘없는 노씨 부인의 목소리였어요. 기적처럼 일어나 앉은 노씨 부인이 가느다란 목소리로 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헌데 그 소리 속에는 뭔가 단단한 결심이 담겨 있는 듯 한 것이었지요. 도원도령은 노씨 부인의 목소리에 놀라 그녀의 방문을 바라보았고 박대감과 그의 첩도 노씨 부인의 방에 시선이 멈추었습니다. 어머니, 이 아이는 죄가 없사옵니다. 제 잘못이오니 저를 벌해 주십시오. 정실 부인인 노씨 부인마저 벌을 내릴 거라? 한참 더 겁을 집어먹은 도원도령이 소리를 질렀어요. 그리고는 춘매를 자신의 품에 더 감싸 안으며 애원하듯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자 그의 어미인 첩이 또 참지 못하고 네가 어찌 그 아이를 두둔한단 말이냐. 이 집안의 명예를 땅에 떨어뜨리려면 당장 이 집을 나가거라. 그 천한 것은 마을 어귀에 매달아 두어야 제 분수를 앓터. 그러자 도원도령이 그 춘매를 더욱 끌어안던 그 순간 모두 그만 멈추시오. 그리고 춘매를 풀어주시오. 모두가 놀라 노씨 부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위독했던 분의 목소리라 믿기 힘들 정도로 또렷한 소리를 내며 자신의 방에서 걸어 나온 것이었지요. 첩은 이내 그런 노씨 부인의 모습을 보곤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별다른 목소리를 내진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노씨 부인은 춘매를 안고 있는 도원도령을 가만히 바라보더니만 뜻밖의 말을 이어가는 것이었어요. 이 늙은 집안에 진짜 피가 흐르는 사랑이 없었으니 너희들의 그 뜨거운 사랑이 오히려 희망일 수도 있지 않겠느냐. 누구도 알아들을 수가 없는 말이었습니다. 허나 노씨 부인의 목소리는 더 이상 병약하지 않았고 그 안에 담긴 단단한 결심이 모두를 압도하는 듯 했지요. 노씨 부인은 마치 긴 잠에서 깨어난 듯 더 맑은 목소리로 온갖 사실들을 조곤조곤 풀어놓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춘매는 바로 내 친딸이 외다. 이 한마디에 박대감 집마당은 고요함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리곤 잠시 후 모인 사람들 모두 웅성웅성대는 것이었지요. 이 순간 춘매는 서서히 눈을 떴습니다. 이를 보고 기뻐하는 도원도령이었건만 곧이어 그 노씨 부인의 말에 집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었지요. 노씨 부인의 딸이란 말에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한 상황이었으니까 말입니다. 박대감과 그의 첩도 충격에 그만 온몸이 얼어붙었더랬어요. 아니 당신 그것이 무슨 소리요? 모든 하인들도 노부인을 바라보았고 노씨 부인의 고백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자신이 젊었던 시절 남편인 박대감이 첩을 들이려 했을 때의 그 충격과 배신감에 여전히 휩싸인 채로 말이지요. 이 집안에 시집 온 지 35년. 나는 그저 씨바디처럼 살아왔다. 이 집의 번영을 위한다는 명목 아래 내 모든 젊음과 마음을 바쳤건만 돌아온 것은 차디찬 허수아비 같은 삶이었지. 당신이 첩을 들이려 했을 때 내 마음은 이미 죽은 거나 다름없었소. 노씨 부인의 마음이 차디찬 얼음장이 된 것은 그때부터였고 몸이 아플 때조차 박대감은 그저 첩에게만 신경을 썼다지 뭡니까. 그때 마침 집안일을 돕던 젊은 멋은 무진이가 있었는데 그는 유일하게 노부인의 슬픔을 알아주었고 따뜻하게 위로해 주었다는 것이었지요. 가까이 마음 나눌 이가 없어 외롭기만 하던 노씨 부인의 마음을 그가 진작부터 채워주며 그렇게 해서 춘매가 태어난 것이었습니다. 공교롭게도 그때엔 박대감이 일 때문에 한동안 집을 비웠을 때였으니 아무도 그 사실을 눈치채지 못한 것이었고요. 노씨 부인은 자신의 딸 춘매를 낳고서는 한동안 유모의 집에서 남몰래 키우다가 춘매가 10살이 될 무렵 자신의 곁에 두고자 여종의 신분으로 이 집에 들였다는 것이었습니다. 멀리서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자신의 딸을
매일 밤낮으로 곁에 두고 보살피고 싶었던 어머니의 간절한 마음이었던 것이었지요. 헌데 그런 금지옥엽 같은 자신의 친딸이 남편의 첩이 낳은 아들과 사랑에 빠졌다니 노씨 부인의 마음은 하늘이 무너지는 듯 한 것이었습니다. 내 딸이 네 아들과 사랑에 빠졌다니 이 무슨 하늘의 장난인가 싶었다. 한동안은 기가 막혀 숨조차 쉬기 어려웠지. 허나 나는 문틈으로 너희들의 간절한 눈빛을 보았단다. 그 속에 담긴 순수하고 진실한 사랑을 나는 너희를 보며 깨달았다. 이 집안에서 유일하게 진정한 사랑을 나누는 인연이 바로 너희였다는 것을. 노씨 부인은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홀로 고심하고 또 고심하셨더랬어요. 이 모든 비극이 시작된 것은 다 박대감께서 첩을 들인 탓이라 생각하며 노씨 부인은 남편인 박대감과 그의 첩을 매서운 눈으로 쏘아보았습니다. 당신이 첩을 들여 나의 마음을 짓밟았을 때부터 이 집안의 진실은 사라졌소이다. 당신의 욕심이 결국 내 딸과 당신의 아들을 서로 사랑하게 만들었단 말이오. 박대감과 그의 첩은 그저 쥐죽은 듯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얼떨떨한 상황 속에서 춘매와 도령은 서로가 남매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기겁을 했건만 결국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다는 그 얘기를 듣고 희망의 빛을 보았습니다. 춘매는 그제서야 좀 더 정신을 차리고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어머니인 노씨 부인 앞에 무릎을 꿇었지요. 소녀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한 것을. 그래도 절 이리도 보살펴 주셨으니 전 큰 죄를 지었사옵니다. 소녀 용서하시옵소서. 춘매는 죄스러움과 감사함이 뒤섞인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노씨 부인은 그런 춘매를 안아주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지요. 아니다, 아가. 너의 사랑이 이 집안을 살렸느니라. 이제 그만 가서 너의 짝과 행복을 찾으려무나. 내 너희들이 잘 살 수 있도록 물심양면 도울 것이니. 춘매는 어머니의 따뜻한 품에서 용기를 얻었습니다. 이제서야 진실을 알았건만 그간 느껴왔던 뭔지 모를 따뜻함이 전부 설명이 되는 순간인 것이었지요. 이에 도원 도령과 춘매는 손을 맞잡고 대문 밖을 나섰습니다. 이런 그들을 향해 박대감의 첩은 소리를 지를 뿐 그녀의 명을 듣고 나서 그들을 붙잡는 하인들은 없었습니다. 이제 이들의 행복을 가로막을 사람은 그 누구도 없는 것 같아 보이는 것이었지요. 박대감도 그저 망연자실 하늘만 바라볼 뿐 정실 부인인 노씨 부인의 눈치를 보며 고개를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이윽고 숲길을 지나고 시냇물을 건너 춘매와 도원 도령은 마을 외곽의 작은 정자에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서로가 이 집안에서 얼마나 외로운 존재였는지, 그리고 이젠 서로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비로소 깨닫는 것이지요. 도령님. 춘매야, 그들은 말 못할 기쁨에 겨워 서로를 힘껏 부둥켜 안았습니다. 그리고는 한없는 눈물을 흘렸지요. 이어 서로에게서 가족의 따뜻함을 찾은 이들은 함께 행복을 찾아 나서기로 결심했더랬습니다. 이런 모습을 상상하며 노씨 부인은 그저 멀리서 미소를 지으며 중얼거렸지요. 신분이란 사랑 앞에서 작아질 수밖에 없는 법. 이제야 내 딸의 신분이 회복됐으니 더는 여한이 없는 듯 하구나. 그럼 나도 이젠 내 갈 길을 가야겠다. 노씨 부인은 그렇게 자신의 친정으로 떠났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마치 오랫동안 짓눌러왔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 홀가분해 보이는 것이었지요. 그녀는 춘매에게는 어머니였고 도원 도령에게는 사랑의 길을 열어준 조력자였으니 그녀의 마음은 이젠 아주 평화로워진 셈이었습니다. 노씨 부인의 친정집은 멀지 않은 곳에 있었으니 춘매와 도원 도령은 노부인과 자주 만날 수 있었답니다. 노씨 부인은 춘매와 도원 도령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만족했고 그들의 사랑을 축복해 주었지요.
그리고 춘매와 도원 도령은 노씨 부인의 뜻에 따라 혼인을 준비했습니다. 여종과 신분을 뛰어넘은 그들의 사랑 이야기는 이내 온 세상에 퍼져나가기 시작했고요. 춘매는 노씨 부인의 친정집 근처에 신혼살림을 꾸렸고, 노씨 부인은 종종 그들을 찾아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함께 텃밭을 일구고 마당을 쓸고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서로의 사랑을 확인했지요. 그들의 삶은 평화롭고 행복했답니다. 후일, 이들이 사는 동네에는 매년 봄이면 춘매의 향기를 닮은 늦벚꽃이 탐스럽게 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그 벚꽃을 보며 춘매와 도원 도령의 이야기를 떠올렸고, 이들의 집안 이야기는 용기 있는 마음으로 신분의 진실을 밝힌 그런 전설로 영원히 남았더랬지요. 그리고 이들의 사랑 이야기는 모든 이들에게 희망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까지. 다른 울림 있는 이야기로 또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얘기 들으신 분들 모두 행복의 나라로 뚝딱! 재미있는 설화의 세상, 이야기 뚝딱! 오늘도 즐거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